그런데 오늘 국회 운영위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뭐 몇몇 불출석하긴 했지만 출석을 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했는데요. 한 민주당 의원이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번 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세관에서 차장님을 친일파 밀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친일파 밀정이십니까? 아닙니다. 밀정이 스스로 밀정이라고 하면 밀정이 아니겠죠. 그런데 세관에서 차장님을 왜 친일파 밀정이라고 하는지 짐작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이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헤아리는 것이라고 얘기 안 일본의 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네, 헤아리고 대한민국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국익을 중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이 유라이트의 판별 기준이라고 광복회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말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 정도면 유라이트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님도 혹시 유라이트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 임시정부하고 건국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광복 건국의 연속 성상에 있다. 이것이 일관된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서미화 의원은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비례대표 초선 서 의원이 이현정 의원님. 네. 김태호 제1차장 뭐 이른바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 중에 실세라고 불리는 김태호 차장을 가리켜서 세관에서 본인을 친일파 밀정이라고 한다. 국회 운영위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네요. 참 글쎄요. 뭐 이게 국회에 이번에 처음 들어오신 분인데 이분이 아마 기초의원 하시다가 이제 들어오신 분인데 예. 목포 출신이죠. 근데 참 어떻게 밀정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뉴라이트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이라 이야기하면 뉴라이트다 이야기했는데 예. 자, 그러면 목포 출신인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건국 50주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게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건국 5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걸 기점으로 했어요.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뉴라이트신가요? 그 친일이신가요? 그걸 한번 제가 서미화 의원한테 묻고 싶습니다. 좀 본인의 고향에서 큰 정치인이 친일 이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딱 단정지어서 이게 친일이다 아니다 뉴라이트다 아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건국절이 1948년이건 50년인 간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지금 운영에 저 바쁜 시간에 당신이 밀정이냐 뭐냐 다시금 시계를 70년 이전으로 돌려서 질문한다는 거 글쎄 이것 때문에 그렇게 바쁜 운영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정말 쓸모없는 논쟁인 것 같습니다. 그 김태호 차장이 또 한 번 언급한 게 뭐냐면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이도학 의원님. 네.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이런 이념 논쟁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이 얘기 대통령이 하신 적 없다. 의미도 모를 정도로 무관하다.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지금 2년 반 동안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우리가 지난해만 보더라도 홍범도 흉상 철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전혀 무관한 문제인데 대통령실이 대부분 다 나서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단 말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까 사도광산 얘기도 했습니다만 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향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것을 이행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행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순간 대국민 사기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을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념 전쟁에 관심 없고 저런 부분은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스스로가 나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참모들이 올려주는 구중궁궐에서 그거 보고서 받고 그것만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느 국민이 저걸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안보실장이 4명이나 바뀌는 과정에서 안보차장으로 지금 계속 살아있는 김태호 차장이 어떻게 보면 실권자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참모들에 둘러싸여서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국회에 나와서 태어나게 한 겁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야당은 친일 공세 특히 이제 최근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라는 발언, 이 발언을 두고 또 김태호 차장 이렇게 공격한 민주당 의원인데 오늘 국회 운영이 용산 대통령실 관련해서 또 하나의 질의응답 요구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한남동 관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2022년 8월에 보니까
관저 2층에 14평 정도 증축을 하셨죠? 22년 8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8월에 이제 관저 리모델링 공사 시작하고 몇 달 있다가 한 14편 정도 증축한 게 기록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사우나와 드레스룸이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그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에 대한 공사 내역을 밝힌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우나와 관저와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 시설입니까? 저희도 그 언론 보도 내용은 봤습니다만 일부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입니다. 적이라든가 불순 세력들에게 그 정보가 누설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오늘 국회 운영에 출석해서 이 국가 안보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한남동 관제에 어떤 시설들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김준욱 대변인님, 사실 저 그 한남동 관저가 과거에는 이제 외교부 장관 이제 공간으로 잘 많이 쓰였던 곳이 이번에 바뀌었다. 그런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얘기했던 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증축됐다. 사우나와 드레스룸이 있다. 이걸 오늘 국회 운영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관저는 국가 중요 시설이 맞긴 하죠. 그러나 그 관저에서 증축되는 과정 속에서 한 13평 정도가 증축이 됐는데 그 13평 증축 중에 일부는 사우나 또 일부는 드레스룸으로 증축이 됐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국가 중요 시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 그 증축을 맡았던 업체, 시공을 맡았던 업체가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직원이 총 5명, 6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영세한 업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업체가 과연 어떻게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22년도 10월 달에 감사원에 감사 청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이 7번의 감사 기간을 연장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예. 감사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것이 아무리 국가 중요 시설인 대통령의 관저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 비리가 있거나 의혹이 있다. 또 이런 것들이 김 여사님의 어떤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 업체와 연결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뭔가 의구심이 든다면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에서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지적할게요. 이 대통령 부부는 옷을 안 입습니까? 아니 드레스를 만들면 안 되나요? 아니 대통령 부부가 예를 들어서 뭐 옷장 만드는 거 그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자, 그리고 옛날 청와대 같은 데도 다 사우나 시설 있습니다. 예. 자, 근데 그걸 만든 게 그게 뭐 큰 지금 문제가 되는 건가요? 13평짜리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무슨 뭐 홍화 시설도 아니고 예. 정말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만든 것인데 그걸 설치해서 잘못이다? 저는 저 이 관점 자체를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관저 내용을 밝힌 적이 없고, 뭐 아까 총무비서관 얘기는 뭐 불준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노출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뭐 드레스룸, 사우나 이런 부분이 관저 얘기가 계속해서 야당의 공세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오늘 국회 운영 얘기 공히 말씀드렸다면, 운영위 말고 오늘 국방위원회도 열렸는데 신원식 실장의 불참을 두고 이런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제가 전례를 뽑아왔더니 송영무 장관은 3번이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하고 상임위원장도 하고 안보실장도 하고, 누가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 의해서 누가 이렇게 한 사람이 가직을 겸임함으로써 소위 체크 앤 밸런스라는 오래된 민주주의 법리를 누가 이렇게 어기도록 해놨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핑계를 해서 여기 안 나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국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주재회의는 중요하고 국회의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장관도 하셨잖아요. 장관님도 법무부 장관 할 때 못 나가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응? 아니, 장관님도 못 나가신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아직은 신원식 실장은 바로 대통령실에 출근해서 여러 국가안보실장 역할을 소화하고 있는 반면에 아직 김영현 국방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저 장면은 강지연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신원식 실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 박범계 의원이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일종 위원장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이었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회의에 오지 못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이미 지적을 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지금 저는 박범계 의원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국무회의를 핑계로라고 지금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대통령실 실장이 참석하는 것이 핑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좀 의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주재하고 있는 회의를 오지 않고 국회에 왔을 때 과연 지금 야당 의원들이 얼마나 유효한 질문들을 준비해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에 신원식 실장이 만약에 국회에 출석을 했을 때 나가서 10분 동안 있다가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을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방위 그리고 국회 운영에 있었던 오늘 대통령실에 관련된 야당의 친일 공세기까지 해봤습니다.